네, 좋은 정보의 공방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이 시간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들을 세워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전략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제 3월도 벌써 둘째 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부터는 몸을 좀 낮춰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뭐 주목해야 할 일정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주도 방어적인 전략일까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2월부터 계속 스탠스는 좀 방어 전략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1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라는 것은 많이 상승이 일어나고 다음에는 탄력이 둔화되거나 좀 조정이 불가피하죠. 근데 의외로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랠리를 펼치고 있어서 저희 이제 마지막에 조금 예상이 빗나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코스피를 봤을 때는 방어 전략이 옳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주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주봉인데요. 일단 뭐 서서히 이제 터닝 포인트에 와 있죠. 근데 코스피는 이렇게 탄력이 강하지는 못할 거로 보여져요. 물론 이제 코스닥하고 키 맞추기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은 이번 주는 조금 숨고르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좀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스닥을 보게 되면 양봉이 9개 정도나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위에는 계속 빨간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월달 들어서 전략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서 이게 좀 강하게 상승이 일어나서 장대 양봉을 뽑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경계 모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357, 뭐 9까지 홀수 그 전략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어떤 법칙이 있거든요. 이렇게 장대 양선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숨고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수가 아니에요. 종목이에요. 제가 1월부터 계속 성장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저평가 중소형 그 성장주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 얘기 주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2차 전지주가 정말 시세를 잘 끌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잠시 후에 특집으로 한번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AS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간에 공개했던 26개 종목 중에서 23개 종목이 1차 목표 주가를 달성했죠. 목표가 달성률은 88% 이상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넘어선 종목은 15종목이나 되고요. 누적 수익률이 323%나 되네요. 관련해서 이제 AS 하나씩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1월 5일 유망주였던 세비캠 확인해 볼 텐데요. 네. 2차 전지주, 폐배터리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워낙에 세비캠은 저희 작년부터 정말 위원님의 대표적인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때 수익도 많이 들었던 네. 종목이고 그 쌍두마차 있죠. 세비캠 성일아이텍.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제가 물론 뭐 양극재 시장이 워낙 좋아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폐배터리를 봐야 된다. 이건 단기가 아니고 좀 롱텀으로 보시는 게 전략이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드렸는데요. 세비캠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1월 5일 날에 최저점이었네요. 예, 이때는 손이 안 나가죠. 폐배터리 아니라고 그러죠. 왜 많이 오른 종목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한 86% 올랐는데 이것도 이제는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지속 관심이 필요하고요. 이제 뭐 이 정도 올랐으면 오늘 또 지금 이거 황금 맥점 자리거든요. 그럼 한 뭐 15만 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15만 원 정도 얘기 주셨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2월 20일 유망주였던 제이온인데요. 이 종목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일단은 추천해 주시고 나서는 좀 이거 쉬어가는 건가 했는데 힘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8일에 9%가량 올랐었고 그 이후에 3월 2일이었죠. 그때도 18%대 급등이 나오고 3월 3일에 21%대 급등이 또 나오면서 단기간에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25% 정도 기록했고요. 이미 뭐 28,600원으로 최고점을 또 찍었는데 신규 상장주 킬러다라는 모습을 또 한 번 증명해 주셨네요. 네, 뭐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저 신규 상장주에서 꼼꼼히 다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이오는 제가 착안한 게 2차 전지다. 두 번째는 CNC 도전제다. 그리고 이제 또 제이오가 조금 차별화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thin, 그러니까 아주 얇은 wall, 벽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전기를 잘 통하게 만드는 아주 그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 톡방이라든가 그게 나오죠. 세비캠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섹터하고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제2호 차트를 보실까요? 많이 올랐을 때 잡으시는 게 아니고 이게 황금 맥점이에요. 음선 다음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성골 모양의 도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V의 유연소 발송해 나왔거든요. 그냥 뭐 상한가보다 훨씬 더 알차게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고요. 좀 목표가를 3차까지 제시해 드리려고 그래요. 한 3만 원까지도 봐도 괜찮겠다. 단 이것은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음선 주었을 때 눌림에서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면서 2차 목표가를 넘어선 만큼 이제는 3차로 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음선을 노려보자 얘기해 주셨네요. 그러면 다음 종목 3월 2일 유망주였던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목요일에 제시해 주셨는데 당일에 또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장에서도 12%나 넘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차트가 상당히 예쁜 종목이네요. 예, 이틀 동안 차트가 이쁜가요? 이틀 동안 이제 한 26% 가까이 올랐는데요. 네. 뭐 나쁘지 않았죠. 근데 뭐냐면 제가 이 종목은요, 이게 사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난소암 치료제, 그 지금 난소암 임상 3상 그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이게 기가 막힌 자료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음선에서 공략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양양 음 패턴이에요. 이것도 선물 보따리 노란 또 똑같이 이렇게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금요일날 오른 건 왜 올랐을까요? 예,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판권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재료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거 한 70% 정도는 수익 실현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판권 계약이 되는지 그 면밀히 함께 보시자고요. 네, 좋습니다. AS 이렇게 맞춰보겠고요. 앞서 저희가 예고 드렸던 오늘 폐배터리 섹터 특집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주인공이 확실하게 또 2차 전지 폐배터리 이쪽인 것 같은데요. 워낙에 작년에 저점에서 정말 잘 잡아주셨었거든요. 저희가 앞서 AS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으로 큰 수익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도 괜찮을지 과연 저점을 잡는 포인트 가 어느 부분인지 궁금해요. 지금 신규 접근하는 것도 기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저는 항상 주식할 때 투트레이로 보시라고 그래요. 아까 봤던 카나리아 같은 거, 이것은 맥점에서 단기 수익도 극대화하는 전략이 있고 정말 내 계좌 수익을 괄목상당하게 늘리려면은 패러다임 시프트에 따라서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종목들, 그것을 저점이 잡는 게 좋다. 예, 그 중에서 특히 폐배터리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왜 폐배터리가 좋은지 잠깐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폐배터리는 뭐 전기차가 시장이 급증하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이제 다 그걸 사용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재활용하든가 폐기해야 되죠. 거기에서 그 필연성이 대두되는 거죠. 지금 전기차 수요가 매년 37%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그 재활용을 해야죠. 이것도 산업 폐기물이니까 그것을 건져가지고 재활용하는 리사이클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 14일부터 이미 이런 것들을 이제 발의하고 있고 하겠다고 이제 법으로요. 그 다음에 사용 의무죠. 그 다음에 지금 폐배터리 수거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까지 70% 상향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리사이클은 다 아시겠죠? 사용하면 수거해서 폐기하거나 이렇게 또 다시 재활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 어떤 건 ESG 그 경영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중요한 게 폐배터리 그 발생량이 어느 정도 크게 일어나느냐. 2020년부터 보게 되면 기하급수적이에요. 매년 60% 가까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럼 이 시장에서 당연히 캐시카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국내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찬가지입니다. 158%예요. 훨씬 더 급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리사이클은 이제 밸류 업체, 리사이클링 사업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은 양극재 제조사, 그 다음에 전구체,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CNG를 자회사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규 상장 중에서 이게 투탑이 뭐냐면은 바로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이에요. 최근에 이제 하는 건 IS 동사 같은 건 뭐 폐차하는 거 이렇게 인수해서 하는데 그건 저는 좀 늦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코스모 화학도 있고, 또 그런 것이 밸류체인이 다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심지어 이제 뭐까지 나오냐면 그것을 이동하는 파레트, MPC 같은 거, 그것도 다 확장성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폐배터리를 좀 보여야 될 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폐배터리를 처리하려면 환경 문제도 있고 폭발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로봇이 앞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박민희께 로봇 말씀하셨는데, 폐배터리는 로봇도 그거 할 수 있는 회사 함께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세비캠은 또 특히나 LG화학에서 2024년부터 34년까지 10년간 매년 한 1,000억씩 이렇게 수주가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LG화학하고 또 한국전기체 다 밸류체인이 이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세비캠 뭐 실적은 제가 뭐 시간상 수치는 이 그래프로 나오잖아요. 매년 한 뭐 46% 매출액이 영업이익률이 88%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도 증가한다. 이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성일하이텍은 글로벌한 그 어떤 거점을 확보하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파크 연간 캐파가 계속 기합수 늘어나죠. 당연히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회사 실적도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하이드로 센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이드로 센터는 뭐냐면은 저기 군산의 공장이 306약 지금 증설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종목들은, 이런 회사들은 한 뭐 이렇게 8배 정도 성장한다니까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겠죠. 성일하이텍이 지금 보게 되면 엊그제 바로 외국인들 매수와 함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자세한 것은 이따가 또 아침 선물 보따리 무방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한 것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비캠은 올 초에 한 번 더 공략을 해주셨었고, 성일하이텍은 또 작년부터 얘기를 주셔서 높은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물론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차트를 봤듯이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들께서는 이 부분에서 익절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익절 타이밍도 궁금한데 이건 저희 시간 관계상 선물 보따리에서 좀 풀어주시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물 보따리까지 챙겨가시면서 익절 타이밍도 투자 전략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이번 주 종목들 하나씩 좀 체크해 볼 건데요. 역시 방어형 종목 두 가지 가지고 오셨고요. 첫 번째 종목은 DTNCR로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이제 그 세비캠이라든가 또 성장조, 뭐 AI 로봇 1월달 그 정말 안 볼 때 네.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지나보면 압니다. 근데 저는 3월 달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를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윤 대통령 의지가 현 정부에서 대단히 강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 서정정 회장이 복귀한다고 그래서 네. 셀트리온은 이제 바닥 완전 안 좋았거든요. 뭔가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 감각적인 제 논리입니다.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중에서 하나 저평가된 종목을 보셔야 하는데 저는 DTNCR을 들고 나왔습니다. 동사는 임상 시험 대행 CRO 기업이에요. CRO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임상 3상 같은 부담이 없고요. 대행해서 그대로 캐시카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1일 날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17,000원이에요. 근데 원래 이 회사에서 받고자 하는 적정 가격이 그러니까 희망 공모 밴드죠. 22,000원에서 25,000원 했어요. 그런데 이미 상장할 때부터 굉장히 낮게 지금 가격이 책정됐거든요. 근데 동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매년 79%로 매출이 성장해 왔어요. 작년에 어떠냐? 매출이 440억에 영업이익이 53억이에요. 대단히 실적이 좋거든요. 바이오에서 이런 회사 드물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뭔가요? 11,000원대에 있어요. 항상 저는 펀더멘탈 대비 그 가격의 괴리, 그걸 보는데 동사가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실까요?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이평선 밀집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모양을 갖추겠죠. 주목을 봐도 도지로 가면서 긍정적인 거 이번 주 양성 가능성도 있어요. 단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주 이제 100% 무상증자를 했는데 목요일 날 있잖아요. 그때 이제 권리락이 날 거예요. 그러면
보통 권렬하게 난 그날부터는 보통 주가가 뭐 상한가도 가고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와 좀 비슷한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회사가 바로 지노믹트라는 회사예요. 이것은 펀더멘털로 봤을 때 지금 얼마냐면 시총이 2,67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282억에 영업이익이 78억이에요. 장 3분기까지.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얘는 치고 오르죠. 이게 이제 원래 그 암 진단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대장암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방광암, 폐암 그런 것들 하는 회사인데 이거 치고 오른다. 시총 2,670억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DTNCR로는 시총이 얼마냐면은 743억이에요. 그래서 물론 성장성은 지노믹트에 있다 치지만 그래도 이것은 진짜 현재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시초가에서 11,500원 정도 매수, 1차는 12,350원, 2차는 12,950원, 손절가 1,3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제약바이오주의 때가 돌아왔다라는 얘기 주시면서 지난 목요일에 카나리아 바이오 추천을 해주셨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DTNCRO 얘기를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11,500원, 목표 주가 1차는 12,350원, 2차는 12,950원이고요. 손절가 1,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CS윈드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뭐 자리가 네. 황금 100점 전략에서 잘 포착돼서 네. 많이 아시는 종목이지만 그렇죠. 상당 오랜 동안 소외됐던 종목이죠. 네.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동사는 풍력타워 글로벌 1위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라든가 또 미국 그 IL을 수혜주기도 하고요. 미국, 그다음에 베트남, 유럽, 터키 등 이렇게 그런 해외 거점에서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돼요. 올해 기대되는 영업이익이 1,246억에서 한 68% 전망이 이렇게 증가가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양양음이에요. 우리 카나리아도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무겁긴 하지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전략은요. 시초가에서 67,500원, 이제 새로운 상승 채널도 한번 기대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목표가 1차는 72,800원, 예, 그다음에 2차는 76,300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CS윈드 중기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67,500원, 목표 주가 1차는 72,800원, 2차는 76,300원이고요.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풍력 관련주 잘 가길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 선물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요즘 아까 뭐 제휴를 비롯해서 네. 선물 보따리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카나리아도 그렇고 거의 뭐 매일같이 또 상한가 또는 VI가 많이 걸려서 저도 보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달려가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8시 20분부터 한 40분까지 제가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노란톡을 이렇게 입장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비캠과 성일하이텍의 입절 타이밍까지 선물 보따리에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0분부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